지금 이번에 현무5 이 국군의 날 그때 이제 열병식 때 현무5 이동 차량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사이즈 20m 길이의 현무5 이동 차량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현무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현무6, 현무7까지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지금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무기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현무5가 현재 300km 거리에 9톤 탄약이에요. 근데 현무6는 1000km 거리에 10톤 장약이고요. 2단 로켓 추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무7은 5000km 사거리에 2톤 이상의 탄도 중량을 갖고 있는 사실상 핵만 아니지 전략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다 갖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란 핵시설 때릴 때 전략 핵폭격기가 미군 전략 네. 핵폭격기가 떨어뜨린 벙커버스터 있잖아요. 네. 그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 폭발력을 비교해 봤을 때 현무5가 더 훨씬 높죠. 더 위력이 이건 대단하대요. 미국의 뭐 미니트맨이라 그래갖고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로 큰 미사일이랑 중량은 비슷한데 파괴력은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얘는 100m를 파고 들어간 다음에 터지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일의 선제적 도발, 핵으로 갖고 장난질을 치면 우리가 싸그리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냉온의 양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국방력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얘기한 데 대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주국방이 가능하냐. 다 주변국하고 힘을 합쳐야지. 오만이다 내지는 이런 안보 의식은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악플을 달고 돌아다니는 조직적인 애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뭐 미국 우파가 시켰던지 아니면 미국 극우라고 말해줘요. 그쪽에서 시켰던지 국내 뭐 군 쓰레기들도 이거 다 쓰레기들. 똥별들이 다 쓰고 똥별들이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댓글은 안 쓰니까. 할배들 집에서 잠이나 자. 근데 네.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고요. 분단 상황에서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단 상대방 국가보다 워낙 경제력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사실은 군사적으로 경쟁된다는 거는 이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병력의 숫자나 가진 장비의 어떤 차이, 이 계략적인 숫자의 기하학적인 차이보다 워낙 질과 현재 그 화력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우리가 쳐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핵을 쥐고 버티는 거지. 우리를 침범해갖고 대한민국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에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치 외교적으로 써먹을 수 없게끔 니네 핵무기 그렇죠. 관심 없어. 들고 있는 거나 아무 말 안 할게.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가면 니들이 그거 스스로 폐기해야 될 거야 라고 넉넉하게 시안을 던져줘 버린 거야, 북한한테 이제는. 아이고. 아무튼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외교 정치적인 리스크들을 많이 해소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국가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돌아왔다는 선언이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흘러나갔고 앞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사실상 미국을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나는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양쪽에 극단적으로 중국에 붙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에 붙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중간층의 제3세대 국가들이 한국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의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 국방부가 전쟁부로 바꿨거든요. 이 새끼 살벌한 새끼들이야. 전쟁부가 뭐야? 자기 나라 땅에서 전쟁도 안 하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 전쟁부가 지금 한국 국방부에 SOS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요. 근데 이미 뭐 방사포를 비롯해갖고 미사일 전력들은 줘봐야 소용도 없고
이제 유일하게 미국이 확보를 해갖고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게 155mm 이 자주포탄입니다. 이 자주포탄을 작년부터 1년에 100만 발씩 생산을 해갖고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10월 달이잖아. 100만 발을 커녕은 30만 발도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발을 만들기 위해서 50억 달러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한다고 돈을 준비를 해놨는데 돈을 줘도 미국에 있는 애들이 이거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한테 야, 한 50만 발만 급하게 좀 해줄 수 없겠니? 돈은 우리가 절반 떼서 2조 2천억 정도 줄 테니까 50만 발 정도 줄 수 없겠니? 50만 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랬는데 우리 국방부의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재고를 뒤져보니까 한 250만 발에서 300만 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금방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전 세계에 남아있는 모든 155mm 포탄 수보다 지금 대한민국에 현재 비축되어 있는 포탄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야. 그것도 2배 이상으로. 그 많은 무기들은 다 어디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토방부는 이걸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그렇게 생산해서 언제 그렇게 쌓아놨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 애들이 그 포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줍니다.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그 포탄에 대한 성능 관련된 이제 기준 지표가 있어요. 공산 오차율, 그 다음에 포격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55km 포탄이라고 55km 날아가는 거리 포탄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40km에서 50km야. 5km 무지래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지란 게 아니거든. 장약을 더 많이 쓰면 더 멀리 날릴 수 있는데 우리 거는 40km만 쏘게끔 설계된 거야. 그리고 인도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속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탄들은 나중에 세트로 팔아먹어야 될 포탄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건 아실 거예요. 무슨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최신형 자주포 얘기를 하는 겁니다. K9 관련한.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가 2,400대가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만들어져 나와서 수출을 할 건데 이 수출을 할 때 이 탄들을 말하자면 가서 쏴보라고. 요거 쏴보고 마음에 들면 추가 포탄도 우리 거 사는 거다라고 쏴보라고 줘야 될 포탄들인 거예요. 이 포탄들이. 그러니까 K9 자주포 수출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내지는 서비스로 제공해야 될 포탄 발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버 스펙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포탄을 다 쓰고 나서, 그러니까 요건 다 나눠줄 용도고 새로운 포탄과 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7년 이후 배치가 될 K9A2라고 하는 대한민국 신형 차세대 자주포가 나와요. 그 자주포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우리 자주포는 이 155mm 폭탄의 52구경이라고 그래갖고 포신 길이가 52배, 그러니까 8m예요. 그리고 미국 것도 그렇고 독일 것도 그렇고 다 8m입니다. 근데 차세대 우리 K9A2는 58구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9m 10이라는 얘기예요. 포신의 길이가 1m 이상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40km 날린다고 하잖아. 날아가는 거리가 80km, 연장 포탄을 쓰면 100km까지 날릴 수 있는 포를 우리는 이미 이걸 다 개발을 끝내고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400대의 이 지금에 있는 K9 자주포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포탄들은 이거 다 구식이야. 얘에 비하면 얘가 최신형 제네시스라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자주포들은 전부 다 포니급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주포의 특성이 뭐예요? 먼 거리에서 적을 요격할 수 있는 그 포격 능력이 중요한 거고, 이게 미사일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보여줬지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기예요. 전투기나 뭐 어떤 비행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기가 자주포인데, 우리나라의 신형 자주포는 세계 유일한 9m짜리 초장신 길이에다가 그 사격 길이가 80에서 100km를 넘나드는 포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전력이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한국이 무슨 개조를 했느냐? 이거 유무인 복합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4명이 타고 이제 자주포를 기존의 거는 운영을 하잖아요. 이거는 한 명이 타고 단독으로 자주포 한 대를 운영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령 그 본부, 그러니까 지휘소를 통하면 세대를 무인으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갖고 이걸 날릴 수가 있다니까. 이 정도까지 시스템 개발을 해놓은 거야.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분당 발사 속도가 12발이래요. 현재 많아봐야 6발, 7발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분당 속도가 12발인데 이게 지속적인, 그러니까 쉬지 않고 지속적인 발포가 가능하다는 거야. 왜? 전 세계에 없는 이 순행식 포신에다가 그 안에 특수 코팅을 해갖고 연속 발사를 해도 총신이, 이게 포열이 파손되지 않는 특수 재질과 코팅, 순행식 시스템까지 갖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한 대 가지잖아요? 기존의 자주포 2대, 3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사거리가 100km야. 이게 지금 앞으로 2년 후에 우리나라에 배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형은 다 팔아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보를 듣고 그 자주포, 미국도 개발 못한 58구경 자주포 미국에서 생산해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은 야, 거기 니네 생산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미국 니네만 쓰겠다고 할 거 아니야. 안 돼. 이거 우리 딴 데다가 비싸게 팔아먹어야 돼. 이렇게 지금 우리 포방부가 지금 미국의 전쟁부를 막 간지르면서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지금 유엔에서 보니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네? 우크라이나가 원래 영토 회복하고 그 이상도 가능. 그거 계속 전쟁하는 계속 소리야. 전쟁하자는 얘기야.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 러시아가 합의를 안 갖춰주고 계속 해갖고 전쟁이나 확장 정책을 끌고 나오니까 야. 미국 입장에서 이거 처음에 휴전을 시킨다 그랬잖아. 자기가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휴전시킨다 그랬잖아. 대통령 될 때. 안 맥히니까 지금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거고, 그 말 바꾸기를 하는 과정 중에 뭐냐면 계속 전쟁 지속력을 유지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 뭐다? 포탄이라는 거야, 자주포하고. 그거 지금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야. 대한민국 없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도 포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포탄이 많지, 진짜? 모르겠어. 얼마나 쌓인 원한이 많아가지고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3천만 발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300만 발. 300만 발인가? 네. 유럽의 모든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많대요. 유럽, 미국, 다른 나라 다 합쳐도 포탄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포탄을 안 갖고 있다는 거야. 쏘지를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의 어떤 줄다리기 내지는 협상은 빨리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쉬운 건 지들이에요. 지금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 캐나다도 지금 미국이 12대 지금 잠수함 발주를 내려고 했는데 처음에 미국 주려고 그랬거든요. 미국이 지어줄 능력이 없잖아요. 한국이 사실상 낙점됐어요. 하나오션 그러니까 옛날 대우에서 제작해가지고, 퀘벡에 있는 조선소에서 조립하는 걸로 해갖고, 12척을 한국에서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곧 준비하고 발표만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60조네요. 네. 와, 60조 캐나다 잠수. 요게 앞에 갈 때, 캐나다 총리가 왔을 때,
와서 현장 가서 보고 총리가 온대. 예, 조인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펙에 온대요. 그럼 한 방에 60조야 장수혁 12척에. 지금 독일 TKMS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독일은 지네가 만들어서 12년 걸려서 납품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부품으로 해갖고 나눠줄 테니까 니들이 갖고 가서 용접해서 붙여서 써. 이렇게 조건을 꺼내놓으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지금 한국식 수소전지 엔진 넣어준다 그러지. 한국식 소나 체계에다가 무기 체계, 심지어 얘기만 잘하면 한국이 개발해놓은 초공동 어뢰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이제 군수무기 시장 안에서는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 어떤 무기도 못 팔려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관련한 건 이제 시간 내서 뭐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이제 미국하고 꿀릴 게 없어요. 우리가 먼저 받는 국가입니까? 뭐 미국이 우리한테 뭐 직접적으로 사채 꿔준 거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못 먹고 살아요? 아니라고. 당당하게 협상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득이 된 협상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현대자동차 10조 원 지키겠다고 500조를 우리가 항구적으로 미국에 뜯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지.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감히 트럼프도 어떻게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는 공지에 몰리게 되고 계속 버티면 오히려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시민들이 트럼프를 권좌해서 끌어내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